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에서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2월 21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일제를 한번 모셨죠.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창섭 전 국장께서는 그때 대선 후보 경선할 때 홍준표 캠프의 홍보위원장이었고 지금은 윤석열 캠프에 정책으로 몸담고 있지는 않지만 외곽에서 상당히 열심히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또 특히 지금 후보 단일화, 지금 막판 쟁점 변수가 돼 있죠.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또 연구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사시킬까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금은 그 앞서가는 시민들 모임, 앞시모 이 모임에서 기획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시민운동단체인데 아마 정권 교체를 위한 그런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앞시모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앞시모라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진영 논리에 너무 갇혀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거의 뭐 귀와 눈을 닫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반대쪽 사람들도 좀 만나가지고 토론도 하고 네. 나라를 좀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이런 걸 해보자. 네. 그래서 범보수 중도 시민단체 전체를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네. 그런 이제 시민운동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네. 정권을 교체하고 네. 올바른 지도자를 뽑자. 주제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그 좀 진보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심지어는 민주당 사람들도 상당히 지금 탈당해서 예, 국민의힘당으로 예. 들어오는 흐름도 있고 네, 오늘 그 정운현 이낙연 캠퍼의 이낙연 캠퍼에 계셨던 사람들 이쪽으로 아주 거기서 뭐 아주 예. 중책을 맡았던 분이 일로 왔거든요. 예, 놀라운 예. 일이에요, 사실. 예, 그리고 그렇죠. 예. 요즘 보니까 이게 뭐 수도권 이 지역 이제 그 예를 들면 의왕시라든지 네. 이런 곳에 있는 그 민주당 사람들이 탈당해가지고 예. 국민의힘당으로 오기도 하는 거죠. 예. 이상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라고 완전히 깨시민당. 예. 뭐 엄청난 예. 문파죠, 사실은. 대깨문이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계속 제기를 했던 그렇죠. 단체입니다. 이제 이쪽이 원래 이제 완전 진보인데 예. 지금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토론도 하고 저희 앞시모들하고 막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주제는 이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더라고요. 도덕성을 갖춘 능력 있는 지도자를 뽑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간단히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주제는 아닌데. 아니 그래서 이런 활동 하시는 것도 보면 중도 시민단체를 아우른다 하면은 이것은 좀 외연확장 쪽에 가는 것이고 좀 중도 제3지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안철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지금 막판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지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상황이 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어제 오전에 윤석열이 안철수에게 전화를 했는데 뭐 이 상황을 제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됐냐면은 어제 이 안철수 후보가 그 사고를 당한 희생한 두 분의 이 발인이 다 어제 끝났습니다. 끝나서 본격적으로 다시 선거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오전에 9시 반에 이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10시에 콜백이 온 거죠. 안철수가 윤석열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가 먼저 안철수에게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단판을 짓자는 이야기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아니 그 전에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큰 방향을 정하고 후보끼리 만나서 하는 것 아니냐. 과거에 그 전에 그렇게 해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윤석열 후보가 이해를 하기를 실무자가 먼저 논의하자 이렇게 취지로 이해를 했다. 그래서 그러면 실무자를 지정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안철수 후보는 생각해보고 전화하겠다고 끊고 나서 바로 윤석열 후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났고 저는 완주 의지를 다지는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딱 보낸 뒤에 1시 반에 기자회견을 해서 사실상 본인의 제안을 철회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일단 뭐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결렬시킨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 그런데 아무 윤석열의 응답이 없었다. 근데 응답 조금 전에 뭐 전화도 통화도 하고 했죠. 그때 빈소도 찾아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주변이 본인을 조롱한다. 자, 이것은 이 지도자가 다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이유를 댔는데 핑계라기보다 이유를 댔는데 진짜 안철수가 그 선언을 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부인 김미경 교수의 영향력이 작용을 했다는 말도 있다. 이렇게 또 제가 소개를 들었는데 진짜 이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지금 뭐 일부 보도들이 네. 실제 이제 안철수를 움직이는 김미경 부인이다 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네. 국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뭐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네, 되겠죠. 네, 안 되죠.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네. 하여튼 그 문제를 제껴놓고 네. 일단 그 안에 그 단일화 결렬 선언문을 보면요. 선언문을 그 선언문은 네. 굉장히 졸렬합니다. 금방 네. 이제 우리 송 본부장께 설명했지만 네. 다 남 탓이에요. 다 남 탓이라고 했죠. 전부 뭐 윤석열 탓이고 언론 탓이고 네. 아니면 또 그 참모들 탓이다. 네, 네, 네. 그래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면서 지금 이제 그 국민의 시대 정신은 안철수는 더 좋은 정권 교체가 국민의 시대 정신이다. 국민의 어떤 여론이다. 네, 더 좋은 내가 정권 더 교체. 좋은 여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이런 예, 이런 예, 거거든요.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음. 사실은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거는 확실한 정권 교체. 좋은 것보다 확실한. 네, 확실한 정권 교체. 일단 저 네. 문의 시스템을 네. 바꿔라 이거죠. 네. 저거 그대로 놔두서는 안 된다는 게 사실은 다수의 네. 국민의 여론이고 이게 원래 보수 시민들의 여론이었는데 네. 사실은 점점 여론의 그 어떤 네. 그 청이 넓어지고 있어요. 네. 사실은 중도 쪽으로도 계속 가고 있고 호남에서조차도 사실은 이제 네. 이재명 안 된다 이런 게 좀 많잖아요. 네, 네. 그런 흐름 속에서 어. 사실은 이제 이게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아침에 이제 뭐 이렇게 신문들하고 좀 나와서 보니까 여론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예. 또- 어제 그 결렬선언 이후의 여론. 네네네. 예, 예. 그래서 일단 뭐 조선일보는 보면은 사설에서 네. 단일화 시간만 끈 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 윤도 사실은 좀 책임이 좀 있다는 적극적으로 거죠. 나서기보다는 전화 좀 하고 네. 디테일한 거 좀 없이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노력을 덜 보였다는 측면을 조선이 네. 지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와 거꾸로 간 안. 양쪽 다 잘못이다. 아까 네. 이제 확실한 정권 교체하라 네, 이게 네. 조선일보 양쪽을 다 비판을 조선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는 박재균 논설 주간 그러니까 논설실의 제일 센 논설실의 책임자의 그렇죠. 사실은. 예, 주필이죠. 예, 예. 그 이제 상무인데 이분이 예, 예. 이분 칼럼은 윤석열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네. 교만의 늪에 빠져서 대의를 잃지 마라.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양보하라고 윤을 이제 비판을 네, 한 네.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단일화하라는 예. 그 여론이 이제 예. 크고 예. 좀 전에 얘기한 확실한 정권 교체. 예. 우리 저 송 본부장님 생각은 거기는 좀 어떠신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저거 그 말이 확 와닿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더 좋은 정권 교체가 지금 안철수가 내세운 그 명분이에요. 더 좋은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단일화 제안도 했었다. 근데 단일화 제안이 뭐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것이니까 그것은 윤석열 쪽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본인이 한다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확실한 정권 교체다. 그래서 확실한 정권 교체를 해야지 더 좋은 정권 교체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의 이해창 전 총재가 인터뷰한 것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 잘한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단 돼야지 잘하고 못하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돼야지 더 좋은 국가를 만드는 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이지 정권 교체가 안 된 상황에서는 그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철수가 이야기하는 더 좋은 정권 교체 이것은 오히려 정권 교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그것을 너무 앞세우면은 그런 생각은 되네요. 네, 그 지금 이제 흐름을 보면은 일단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그 야당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 이제 이분이 이제 한 발언을 보면요. 네. 뭔가 약간의 움직임이 변화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안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 이제 보면은 그 윤석열 측에서는 이제 뭔가 새로운 대화 창구를 물색하는 움직임 같은 게 조금 보이고 네. 오늘 나온 그 반응이 그 이양수 대변인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정권 교체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이제 반응이 일단 가급적 안철수를 자극을 안 하려고 하고 있죠.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혹시 모르니까 사자구도 안철수가 완주할 경우에 대비한 어떤 움직임 같은 것도 조금 준비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권영세 씨 발언을 아무래도 좀 주셔야 되는 게 일단 그 사무총장, 당 사무총장 겸 네. 선거대책본부장이잖아요. 네. 이분 발언이 정권 교체를 위한 노력이라면 그게 어떤 것이라도 계속하겠다.
그래서 이제 협상의 끈을 아직은 놓지 않았다 네. 하는 걸 이제 보여준 거고요. 또 하나 저는 이제 상당히 주목한 게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그런 물밑 접촉을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조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주도권을 갖고 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추정을 가능하게 하고요. 그래서 윤이 통큰 담판에 나설 가능성이 여전히 이제 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단일화에 대해 일부 반대는 있을 수 있고 있다는 거죠. 내부에 분명히 있습니다. 단일화 하지 말고 양쪽에 다 있어, 양쪽에. 뭐 굳이 그냥 뭐 가서 이길 수 있는데 저게 뭐 지분 주고 할 필요 있냐? 그런 게 있고. 이런 이제 뭐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 보면은요. 주류 의견은 그와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권영세 씨가 얘기를 한 거예요. 주류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단일화 반대 의견도 있는데 주류 의견은 다르다 이렇게. 국민의힘당에서는 지금 아마도 참모들 사이에서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아마 제가 볼 때 윤한테 쇄도할 것 같아요. 단일화 그렇죠. 해서 뭐 꼭 정권 교체하자. 뭐 판 뚜껑 열기 전에 선거는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흐름이 지금 이제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이재명 쪽에서는 우리하고 단일화하자. 벌써 뭐 이재명 씨가 그렇게 얘기했고 또 주변에 취재를 좀 해봤더니 그 안철수 유세버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경찰도 세게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노동부도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이야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가지고 안철수 처벌 가능성도 있다 이런 기사 벌써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압박용이 되나? 여당 쪽에서는 완주하라. 완주 안 하면 우리가 당신 처벌할 수도 있다. 중간에 절로 가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흐름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뭐 우리하고 합치자. 우리가 다 줄게 네가 원하는 거. 뭐 더 좋은 정권 교체 우리하고 하자. 강원 양면책이네요. 그렇게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제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그 관심거리인데 그 안철수 씨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좀 안철수 씨가 그 벼랑 끝을 계속할 것 같아. 벼랑 끝서 끝까지 막판까지 일종의 뭐 치킨 게임을 하나요? 윤석열하고. 그렇죠. 이제 서로 마주 차를 같이 같은 방향으로 보고 달리다가 반대 방향으로 달리다가 한쪽이 이제 꺾는 쪽, 기가 약한 쪽이 꺾는 거죠. 그 치킨 게임에 이제 들어갔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래 뭐 단일 안 하겠다. 지금 뭐 단일 안 하고 그냥 그럼 뭐 이제 단일하라는 여론이 있잖아요. 그 책임을 전부 공을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던져놓고 자기는 그냥 예전에도 북한이 보면은 뭐 이게 벼랑 끝 전술, 벼랑 끝 전술 그냥 뭐 핵전쟁 불사한다 하면서 막 끝까지 막 미국한테 붙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세도 약하고, 뭐 지지율도 약하고, 이러지만 끝까지 그냥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은 끝까지 제 생각에는 좀 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면 철수, 안 해야 할 때 철수를 했잖아요, 사실은. 그동안은. 그러다가, 처음에 좀 그러다가, 나중에는 지난 대선 같은 데는 완주를 또 했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그때는 본인이 당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어찌됐든 그때도 단일화 됐으면 사실 정권 교체 안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40 한 5% 되고 저쪽 46%. 양쪽 합하면 공중표하고 합하면 45% 6% 나왔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는 또 완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철수가 돼인데 계속 안철수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이 자존심 덩어리 안철수의 모습을 보여서 계속 우리 국민들 애타게 하고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자존심 덩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안철수 그 전에부터 이름을 가지고 철수 하면 상당히 또 이렇게 본인이 굉장히 불쾌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은 이제 좀 안 써도 되지 않나. 지금 본인이 지금 그런 표현 때문에 뭐 하고 안 하고는 안 할 테고 지금은 윤석열과 안철수의 시간이지 다른 참모들 이거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참모들은 다 생각이 달라요. 바로 끝나면 지방선거 있고 바로 또 총선 있고 또 당권 또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참모들은 자기 입장에서 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윤석열 캠프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 안철수가 없어도 이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철수를 괜히 들어오게 해서 총리 자리 주고 장관 자리 주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안철수 없어도 이길 수도 있지만 안철수가 와야지 더 확실하게 정권 교체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안철수가 하자는 쪽이 있고 안철수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그 끝까지 완주해서 한 10%, 15% 득표해가지고 이 선거 비용 다 보존받고 지방선거에 나가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아예 그냥 들어가서 지분 챙기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무조건 그 윤석열과 안철수 두 사람의 시간이지 참모들 말 저는 전혀 들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계속 로브콜을 다시 보내고 하는데 이 유세버스 그것과 관련해서 뭐 지금 뭐 중대재해법 이야기도 나오고 또 뭐 가실치사 이야기도 나오고 또 불법 개조해서 뭐 불법 혐의 있고 막 해서 경찰 수사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정치부 기자 오래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럴 때 정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이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수사를 대충 할 테니까 끝까지 완조를 하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사인이 들어갔을 수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이것은 어떤 취재하신 내용이에요? 좀 보도가 좀 일부 나온 건가요? 이제 수사하는 상황 뭐 보도가 돼 있고요. 네. 그 관련해서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야 이것도 좀 이상하다. 이렇게 지금 이런 것들도 안철수한테 압박 요소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너무 갑자기 또 이렇게 결렬 선언을 해서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저쪽은 지금 뭐 이렇잖아요. 여당은 이재명 쪽은 뭐 정권 자기들 뭐 재창출 못하면 문재인도 그렇고 지금 엄청난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심지어는 뭐 부정선거까지 우리가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쟤들이 그렇죠. 어떤 수법을 쓸지 모르니까. 그래서 모든 수단을 다 쓸 거라는 1%라도 지금 뭐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한테 계속 완주시키고 그다음 어제 예산 추경 갑자기 통과시켰잖아요. 돈 주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럼 자영업자들한테 뭐 300만 원씩 해가지고 투표 앞두고 쫙 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 재창출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고 또 여론조사 같은 것도 사실 보면은 뭐 따라잡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이 이겼다. KSOY 뭐 오차범위 안에서 이재명이 이겼다고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이상하죠, 그죠? 저도 이상해요. 지금 어제 최근에 발표된 모든 여론조사가 윤석열이 이기고 특히 오차범위 밖에까지 갤럽에서도 밖에까지 나갔는데 KSOY에서 오늘 오차범위 안에서 이재명이 이긴다고 갑자기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큰 틀에 정권을 계속 재집권하겠다는 그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거죠. 하나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어떤 것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그리고 저쪽은 반칙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언론 장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걱정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확실한 정권 교체를 하라. 그리고 단일화하라는 여론이 엄청나게 높은 것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쟤들이 어떤 짓을 어떻게 할지 뭐 실제로 뭐 당장 뭐 돈을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영업자들 뭐 당장 돈 받으면 사실 문재인 지지율이 계속 높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수백조를 뿌린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동안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집권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정권 교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그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안철수와의 단일화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안철수와의 단일화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정치라는 걸 보면 이 개인의 이제 어떤 퍼스널리티, 개인의 어떤 성향 이런 것도 이제 사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고집도 있고 마라톤을 완주하고 체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이 사실은 이제 조금 어떤 한번 정하면 쭉 밀고 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안철수라는 사람의 우리가 관찰해 본 결과 상당히 지금 이제 벼랑 끝을 하면서 좀 애를 태울 거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제 뭐 예상도 못했잖아요. 그 정도까지 나올 줄. 우리는 뭐 좀 끌 줄 알았는데 완전히 결렬선언 혼자 가버렸잖아요. 어제 1시 반에 한다고 그래서 단일화 선언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뭐 그 전에 제가 와서 좀 끌 거다 했는데 제가 틀렸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막판까지 최소한 그 이번 주 지금 주말 27일까지는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이 사람이 좀 버틸 가능성이 있는 거죠. 27일이면 28일이 투표지 용지 인쇄를 하기 때문에 인쇄를 하면은 27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그 안에 기호 4번인가요? 안철수가 4번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차트를 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다 찍으면 그렇죠, 그렇죠. 무효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7일까지 예,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때까지 예. 버틸 거란 말씀이죠. 그때까지 안은 버티고 예. 이제 윤은 어떻게 하느냐. 윤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통 크게 촥 해달라고 했는데 별로 사실은 오늘 조선일보 지적했잖아요. 시간 네. 끌었다. 그래서 이제 윤의 퍼스널리티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우리 이제 윤이 정치 초보고 검찰만 했으니까 이 사람이 뭐 정치적인 어떤 기교, 기술 이런 걸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의 행보를 보면 절대 간단치 않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이분의 스타일이 보니까 조건 없이 돕는다 하면은 통큰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다 경우를 보면 네네. 근데 조건을 걸고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고 협상을 하려 그러면 양보를 잘 안 해요. 그거를 파악을 하셨어요. 아니 지금 정치한지 그 윤석열 후보가 정치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동안 그런 사례를 그 상당한 이제 상당한 이제 수완을 보이는데 궁금한데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김종인 씨를 쳤잖아요. 예. 사실은 그때 우리 저 보수 시민들은 김종인 내보내야 된다고 엄청나게 주장 많이 했잖아요. 근데 계속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기를 잘 관리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김종인 쳐냈잖아요. 당신은 연기만 하라, 뭐 무대에서 연기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딱 쳐냈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구태타를 했습니다. 선대위에서. 그렇죠. 자기 사람으로 선대위를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쳐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위 구데타를 하려고 무섭죠, 했죠. 사실은. 그런데 이준석은 사실 이준석 쫓아내라는 사람도 엄청나게 우리 많지 않습니까? 저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준석은 살려놨잖아요. 그리고 그날 이준석과 윤이 국회에서 끼얹는 사진을 이제 연출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쫓겨날 뻔하던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밀어붙여가지고 이 사람을 거의 굴복시키다시피 하고 이준석을 깨안았죠. 이준석이 그 뒤로 조용해졌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사진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 거죠. 이준석을 왜냐하면 나이 들고 이제 정치는 부족하지만 추진력 강한 윤석열. 그다음 젊고 여러 가지 그래도 젊은 사람들처럼 아이디어는 있어요. 아이디어도 있고 그런 재주 있고 그 친구가 둘이 깨안았잖아요. 신구 조화의 사실의 이미지를 저는 내보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대단한 이제 정치력을 이제 발휘했고요. 그리고 김종인 씨가 또 저쪽으로 가가지고 뭐 이재명 씨 만나고 뭐 이러니까 다시 또 김종인 씨한테도 좋은 메시지를 내보내가지고 김종인 씨도 멀리 못 가게 또 잡아놓은 측면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단치 않다는 점 하나고. 그다음에 정치 10단 홍준표. 제가 언제 홍보본부장에서 모셨더니 이분은 천재예요. 메시지가 너무 맞아, 좋고, 홍보본부장 하셨죠. 네, 메시지가 너무 좋고, 막 그때 기가 막힌 하여튼 메시지가 나오고 페이스북에 올라가고 말도 너무 잘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꽤 많고 재주 많은 그 홍준표도 옛날식으로 저녁에 만나가지고 내가 니 도울 테니까 뭐 좀 약간 이렇게 딜 비슷한 걸 하려고 그러다가 뭐 했죠. 대구 그 중랑구 공천하고 종로 공천 최재형 뭐 그때 우리 이제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공천 요구종이나 이런 게 좀 홍준표의 어떤 욕심 같은 게 보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홍준표 욕심이죠. 욕심이고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이 오케이 하고 뭐 뒤에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탄로 났으면은 그때는 윤석열 끝이에요. 만약에 그 이제 어떤 밀실 야합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근데 그거는 오히려 바로 그 다음날 공개해버린 것이 윤석열로서는 그 아주 잘한 그 일이었죠. 그 전 포인트에서 봐도 정치 10단 홍준표가 그냥 정치 초보 윤석열한테 완전히 그냥 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건을 달면은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원칙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대구에서 동성로에서 홍준표, 윤석열 같이 유세했잖아요. 네, 이준석도 같이 하고 뭐 그러니까 다시 또 뭐 홍준표 씨는 대구시장 공천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 윤석열의 용인술이 빛을 발하네요. 그래서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양쪽이 다 간단치 않은데. 네. 그리고 최재형 씨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최재형 정보본부장도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재형 씨는 뭐 조건 없이 돕겠다 하니까 바로 그냥 종료의 전략 공천 줬잖아요. 그래서 윤이라는 사람의 스타일이 일단 간단하지 않고 조건을 걸거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뭔가를 하는 건 안 좋아한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윤이 이제 안이 정말 조건 없이 온다면 통 큰 빅딜도 가능할 수가 있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 그렇지만 윤도 간단하게 그냥 그 안철수 후보가 버틴다고 해서 양보하진 않을 거다. 그래서 조금 더 양쪽의 어떤 벼랑끝 전술이나 한쪽은 배포
윤의 배짱, 한쪽은 그 안철수의 벼랑 끝, 이 두 개가 막 충돌하면서 이번 주 내로 막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저 본부장 보시기에 이 드라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일단 그 시점을 좀 보면은 용재 인쇄가 28일이니까 27일까지 일단 드라마가 뭐 끝을 내야 되고 종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른 사람들은 일부 또 그 다음 또까지 갑니다. 용재 인쇄를 하더라도 사전 투표가 3월 4일 5일이니까 사전 투표하고 나서 단일화 하면은 그 무효표가 막 쏟아지겠죠. 예, 수십만 표에서 뭐 수백만 표까지 무효표 나올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별로 큰 효과도 없을 것 같고. 이까지 가면은 정말 진짜 혼나야죠, 사실. 그렇죠. 국민에게 혼나야죠. 그리고 뭐 사실은 3월 8일까지 해도 되겠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3월 8일까지 그러니까 투표일이 9일이니까 8일까지 할 수도. 3월 9일 날 그러면 이제 각 투표소마다 아무개 후보는 사퇴 이렇게 써놓거든요. 써놓으니까는 뭐 해도 되는데 그때까지 가면 이미 벌써 뭐 무효표 막 쏟아지는 상황이니까 이번 주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벼랑 끝으로 한쪽은 벼랑 끝, 한쪽은 좀 배짱 이렇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단일화를 바라는 그 유권자들에게 예의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단일화 이것은 윤석열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본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뭐 이준석에게 뭐 소원해서 뭐 그런 식으로 자기를 조롱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단일화를 하지 않는 이 핑계거리를 삼으면은 나중에 그것은 이해창 전 총재가 이야기한 대로 1%든 2%든 3%든 지고 나면은 천추의 한우로 남을 것이다. 자, 그 말을 좀 새겨들어서 어쨌든 접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윤석열, 안철수 그 단일화 문제는 그렇게 접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안철수 씨를 제가 사실은 안철수 씨가 책임이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안철수 씨가 사실은 대선에서 이제 지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는 대선에서 지고 문재인 그 정부의 그 폭정이 이제 시작되면서 수많은 사실은 우리 보수 시민들이 좌절하고 이럴 때 사실은 안철수는 독일 가 있었어요. 그렇죠. 마라톤 완주하고. 마라톤 완주하고 독일 가서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제가 이제 안철수 씨를 한번 제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안철수가 저한테 직접 이제 사인해서 준 책인데 왜 안철수 씨를 이제 만났냐 하면 이 사람도 유력한 이제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로서는 이제 우리가 뭐 경제부 기자 많이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어떤 지금 이 펀더멘탈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가 경제 성장 같은 게 어렵다고 본 거죠. 그리고 선진국 되는 게 어렵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씨한테 이제 어떤 비전이 있나 제가 이제 가서 한번 들어봤는데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뭐 이제 과학 아까 이제 발전시켜서 뭐 나라 입국해야 된다. 초격차 산업 이야기도 초격차 산업도 나오고 IT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아쉬운 점은 이 책은 사실은 이제 주로 북유럽의 작은 나라들 뭐 핀란드니 뭐 이런 북유럽의 소국들을 다루고 그런 인구가 1000만 뭐 500만 이러기 때문에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요. 여기 이제 독일에 있고 프랑스도 갔는데 독일이 인구가 8천만입니다. 8천만. 대국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뭐 엄청난 우리 그 기술의 전통, 과학의 전통 갖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독일을 벤치마킹하는 건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프랑스가 이제 6,500만인데 프랑스는 주 3일째 하고 대단한 나라예요, 사실은. 그 아름다운 지중해 좋은 환경 알프스 산맥에 농토에 뭐 음식 좋고 근데 그 나라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실은 그 자산을 가졌잖아요. 프랑스를 따라 하기도 쉽지 않은데 마크롱이 프랑스에서 그렇게 이제 갑자기 뜬 것은 지나친 사회주의에 대해서 보수의 가치를 들고 나와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마크롱식 혁명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영국은 제가 런던 특파원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영국은 안 가봤습니다. 영국은 뭐 인구 6,500만, 국토 사이즈는 우리 남북한 합친과 똑같은데 농사도 잘 안 되고 뭐 별로 뭐 그렇게 뭐라 그럴까 먹을 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이제 그 정치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사실 이제 잘 살고 있는데 뭐 여기에 비전이 이제 많이 들어 있긴 하나 이 정도 비전은 사실은
아는 사람이 한국에 많아요, 사실. 예. 네, 윤석열 캠프 안에도 여러 그 가지. 말씀하시려고. 예, 예. 윤석열 캠프에도 훌륭한 저 경제학자들, 예. 박사들, 정치학자들 예, 수도 없이 예. 정책 비전. 예, 임태희 씨 같은 분도 있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지금 저 강석훈 박사 같은 분은 그렇죠. 경제, MB 때 저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고요. 예. 그리고 국가 비전에, 그때 또 나름대로 경험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비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씨한테는 제가 하는 게 이 미래 비전 당신만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은 고집 피지 말고 과감하게 이제 양보하라. 지금 확실한 정권 교체가 지금 시대 정신 아니냐. 예, 예. 그래서 단일화 해가지고 러닝메이트 해서 정권을 확실하게 바꾸면 그리고 정권을 바꾸면은 뭐 총리를 하든 뭐 장관을 하든 또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권을 잡든 그렇게 해서 국정을 좀 더 운영해보는 경험을 쌓으면 예. 안철수는 더 큰 정치인으로 간다.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더 받으려고 벼랑끝 가고 네. 뭐 당권을 내놔라. 뭐 강요를 3개를 내놔라. 이런 거 하지 말고 확실한 정권 교체 어떤 그 일꾼이 될 때 지금 이 민의를 수용할 때 더 큰 정치의 길이 네. 열린다. 이제 이렇게 안철수 씨한테는 제가 얘기를 해주고 네. 싶은 거죠. 예. 그런데 네. 이게 안철수 씨 이제 어제 그 선언문 있잖아요. 예, 결렬 예, 선언문을 결렬 보면 선언문 보면, 끝에 보면 불씨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제가 살아있습니까? 예. 예, 막 윤석열 막 원망하고 전부 그런 게 뭐 있었나요? 예, 그래서 어떻게 돼 있다면 예. 구체제를 종식시키며 예. 과학과 실용의 시대를 열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예. 손해를 보더라도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중적이죠, 사실은. 그렇죠. 완주하겠다도 있고 단일화하겠다도 예, 해석이 예, 가능하죠. 손해라는 단어에 거기에 두 개 다 들어가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불씨는 살아있다. 안철수도. 그래서 이 불씨를 이제 우리가 살려서 예. 끝까지 그냥 벼랑끝 하고 안 된다고 또 있잖아요. 뭐 단일화 안 한다고 또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예? 예, 뭐 하다가 뭐 한번 만나면 안 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러지 말고 예. 좀 확실하게 좀 예. 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이제 하고 윤 쪽은 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지지율 추이도 보고 안철수 지지율이 오늘 5% 내려간 게 하나 나왔잖아요. 예, 3몇 %인가 뭐 하나 나왔어요. 예. KSOI 조사 아까 이야기한 거. 예. 그래서 어쨌든, 그게 예. 보니까 지금 보니까 안철수가 5.8% 나왔는데 5.8%. 예를 들어서 이런 추이를 보고 안철수 지지율은 내려갈 거니까 좀 더 버티다가 더 유리한 고지에서 뭐 이제 협상을 하겠다. 담판을 하겠다.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사실은 너무 이렇게 이제 그 정략적으로 정치 기술적으로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해봤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도 그 윤석열과 안철수가 윈윈하는 길이 지금 딱 있습니다. 윈윈하는 것이 나이로 봐도 윤석열 후보가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60년생입니다. 안철수 씨는 저하고 동갑이에요. 60. 우리 둘이가 같이 한번 다니면 그러면은 먼저 나이 한 두 사람 많은 사람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해도 되고 뭐 농담 같지만은 뭐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윤석열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많고 4배, 5배 정도 많으니까 이 정권을 교체를 하는데 윤석열이 나서서 하고 그것을 안철수가 도와주고 안철수는 그 다음 포스터 윤석열 나중에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면 중요한 역할을 맡다가 행정 경험을 하든지 아니면 선거를 뭐 이끌어 보든지 지방선거를 이끌어 보든지 해서 좀 더 경험을 쌓고 행정 그 경험도 쌓고 해서 포스터 윤석열을 노리는 이런 윈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주변 참모들이나 다른 사람들 혹은 부인 이 이야기를 들어서 흔들리면 안 된다.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결론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윤 쪽에서 만약에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 그다음 이제 정치 교체. 네. 지난번에도 얘기한 두 가지의 이제 어떤 국민 요구 또는 뭐 여론 또는 시대 정신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안철수 씨는 그 새 정치를 한다면서 그 정치 교체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건 자꾸 이제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벼랑끝 전술하고 뭔가 뭐 딜을 하려고 그러고 이제 타협, 뭔가 뭐 이게 단판이 아니고 큰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윤석열 후보는 사실은 정치 초보이기 때문에 정치 개혁, 정치 교체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사실은 이제 윤핵관들이 있다는 이런 이미지가 나오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정치 개혁의 이미지는 좀 뺏겨버려요. 네. 정치 교체 심볼은 갖고 있는데 네. 정치 개혁의 이제 그 이미지는 좀 약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윤도 정치 초보이기 때문에 정치권에 빚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야당도 바꾸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사류, 뭐 삼류 수준인 정치를 인류로 올려가지고 국가를 이제 더 고도화하겠다. 이러면 아마 더 지지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판에는 저는 이제 윤 후보 쪽에는 지금 이제 정치 교체의 어떤 메시지, 정치 교체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여주면 사실 안철수 지지율은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정치 개혁 이미지가 약화될 거기 때문에 지지율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버틴다면 만약에 버티기로 결정한다면 정치 개혁의 이미지를 윤석열 후보가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방법과 관련해서 사실은 유해창 씨가 오늘 답을 줬어요. 아, 예. 근데 저는 오늘 깜짝 놀란 게 유해창 씨가 국민의힘당 당원도 아니에요. 아, 아닌가요? 네, 한나라당 당원이었고 당이 바뀌면서 이 사람은 국민의힘당 당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는 보니까 지나가면 그냥 뭐 신경도 안 쓰는 거죠, 사실은. 좀 여우를 하고 뭐 고문으로는 돼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자기가 본인이 그 인터뷰 내용 읽어보니까 자기가 당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우리 저 송 본부장께서 아까 몇 번 말씀하셨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답을 말했어요.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정당이라도 챙겨야 할 당협위원장들과 조직이 있어 여러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당연히 이제 이게 이제 유해창 씨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통 크게 내가 양보하고 단일화하겠다. 단일화 요구 사항에 대해 받고 안 받고는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뭐 이제 다 양보하고 단일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그냥 양보하겠다고 안한테는 과감하게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윤 후보 쪽에 대해서는 저쪽에 이제 요구 조건을 이제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무조건 받아라. 탁 받아라. 지역구 조정해달라. 받아라. 그래서 두 사람이 통 크게 양보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 송 본부장 얘기가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좀 더 버틸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좀 버티지 말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지금 뭐 이창섭 국장님께서 이야기한 거나 제가 말씀드린 거나 전부 다 다 해답이 다 있어요. 해답이 있는데 괜히 여기저기서 그 찾느라고 더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는 황금 시간 다 지나고 이번 주가 마지막 이 골든 위크입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이해창 전 총재가 이야기했듯이 아마 천추의 한을 남길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창섭 앞서가는 시민들 모인 앞시모 기획위원 모시고 특히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